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도 정도 오르겠지만 울지는 소나기가 내리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주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3.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만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 한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낮 기온도 22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포항과 영덕 25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퇴직 노동자가 최근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노동자들의 질병이 열악한 작업 환경 탓이라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폐질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8년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조모 씨. 석탄을 연료로 가공하기 위해 코크스 용광로로 옮겨 넣는 일을 했습니다. 탄가루가 날릴 수밖에 없지. 퇴근할 때 되면 얼굴이 좀 새까맣지 뭐. 가르침 뱉으면 나와요. 지난해 말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은 조 씨는 폐암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조 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탄분진과 코크스 오븐 배출물질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일반 마스크 그냥 우리 겨울에 쓰는 그런 일반 마스크를 지난 2020년 금속노조는 포스코 전현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신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약 2년 동안 모두 36명이 신청했고 폐암 17명, 폐섬유증 2명으로 폐질환 환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재 결과가 나온 5명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코크스 공정에서는 나오는 발암 물질들이 폐암의 유발 물질로 입증이 된 것이고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직업성 암 환자들을 찾고 포스코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조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역에서도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파업 참가 인원은 첫날 3,700여 명보다 100명가량 더 늘었습니다. 화물연대 대구 경북본부는 식품, 유제품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남아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31명이 연행됐지만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연행된 인원은 없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하루 물동량의 40%인 2만 톤가량이 출하되지 못해 제철소 내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파업 이후 6천 톤에서 9천 톤가량 출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건설 자동차 업계도 파업 여파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정부와 화물연대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만 부두공사를 하면서 흙을 몰래 빼낸 업체 관계자와 이를 묵인해준 현장 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송병훈 판사는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포항 영일만항 부두공사 시공사 현장 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관계자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 6월에서 10월과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 B씨 등은 토사 2만 2천여 세제곱미터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장 소장 B씨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하천수도 무허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간부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컴퓨터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6명이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에 선임됐습니다.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선임됐고 경주 김석기 의원이 외교통일위, 상주 문경 이미자 의원이 환경노동위 간사에 선임되는 등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 6명이 상임위 간사에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상임위 배치가 이뤄지지 않자 원구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간사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알아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함께 응시하는 시험이어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모의평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모의평가 수준과 지난해 수능 수준을 비교해 분석하면 다가오는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 고3 수험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참가하는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수능 수험생 대부분이 치르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월, 4월 학력평가와 다르게 졸업생이 함께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의 위치를 판단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출제를 했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놓고 자신의 영역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이를 토대로 학습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험 결과는 수시 모집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별 고사 준비는 잘 돼 있는데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아쉽다면 수시 모집에 집중하는 전략이 최선입니다. 영역별로 보충 학습이 필요한 단원을 통해 본인의 약점을 반드시 보완하고 수능 과목 선택이나 수시 지원 전형을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이번 모의고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능에서 수학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대학이 원하는 등급을 맞추지 못해 좌절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시 모집에 집중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수능 공부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어려웠던 지난 수능보다 국어와 영어는 다소 쉽게 나왔고 수학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습니다. 입시학원은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주민참여형 풍력 발전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봉화 석포면 오미산 풍력단지가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재난 방지 시설이 부족해 산사태 위험이 크고 멸종 위기 동물이 서식하는 곳이지만 마땅한 보호 대책도 없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봉화군 석포면 오미산 풍력 발전단지. 한창 공사 중인 산 능선을 따라 발전기 4대기가 보입니다. 연말이면 이곳 구교림 일대에 모두 14개의 발전기가 들어섭니다. 한 해 생산 전력은 9만 8천여 메가와트시. 봉화군 전체 가구가 1년 동안 쓰고도 남습니다. 해발 1000m를 육박하는 고산지대. 풍력 발전 공사 현장은 안전할까? 환경단체와 함께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파른 진입로, 빗물이 빠져나갈 배수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사가 심한 임도 비탈면, 대부분의 구간에 옹벽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토목 작업을 할 때부터 이제 조성 산면 안정성 확보하고 체계적인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상세 같은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런 계획과 실행이 좀 매우 미진하다 하는 걸 판단이 들었고요.
풍력단지가 들어설 이 일대에는 법정 보호종인 멸종위기 1급 사냥을 비롯해 삭, 담비, 참매 등이 발견됐습니다.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와 생태축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인데 야생동물이 이용할 생태 통로 같은 야생동물 보호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낙동정맥에서 이 봉화군 쪽으로 그 야생 동식물들이 이동하는 주요 능선 중에 하나고요. 공사 중 그리고 공사 이후에도 그 기존만큼 이곳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저감 그 대책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따른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국유림 사용 허가를 내준 영주 국유림관리소는 사업자 측이 이달 중순까지 긴급 재해 대비 공사와 생태 복구 공사를 마무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풍력단지 조성으로 훼손되는 국유림은 3만 평 정도. 이제라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지속되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할 양수기 80대를 농가에 지원합니다. 특히 대송면 장동 홍계지구와 정하면 소동 신흥지구 등 상습 가뭄 피해 지역과 모내기가 늦어지는 지역을 긴급 지원하고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중장기 대책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포항 지역에 평균 32mm의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스마트 안전공학부 김영찬, 김주원 교수 등 3명이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재난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과 딥러닝 기반 산업용 로봇 케이블 진단 기술 개발 등 앞으로 5년간 3개 연구과제에 대해 20억 7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이공 분야 교원 및 국공립, 정부 출연, 민간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89개 농협과 축협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은 지역 농축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9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협동조합 노조 대경지역본부는 도청 신도시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앞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하고 농협 규정 내 근로기준법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반대도 주장했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4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69명, 경주 70명, 울진 13명, 영덕 12명으로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경북의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736.6명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3.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만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 한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낮 기온도 22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포항과 영덕 25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